Fit VGT5 Pro Max는 또 다른 스마트워치로 비침습적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손가락을 찌를 필요도 없고 몸에 센서도 붙이지 않고 그냥 이 녀석을 손목에 차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계를 만든 회사에서 저에게 제품을 보내주고 테스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돈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그들이 제품에 자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신뢰할 만한 비침습 혈당 측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사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 시계의 혈당 수치를 혈당 측정기와 혈당 센서의 수치와 비교해서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해 볼 겁니다. 각 측정 방법의 주요 장단점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해 보죠. 혈당 측정기는 77mg/dl로 나오고 센서는 87mg/dl, 시계는 74mg/dl로 측정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긴 하지만 시계에서 한 번 정확하게 측정됐다고 해서 바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7일 동안 실험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하루에 최소 12번씩 혈당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이 시계의 측정값이 실제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첫째 날 테스트를 마쳤는데 이 스마트워치의 정확함이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식사 전후, 운동 중, 헬스장에서 심지어 한밤중에도 혈당을 확인했습니다. 12번 측정한 모든 수치는 합리적이었고 대부분 정확하거나 근접했습니다. 다만 첫째 날은 스마트워치의 너무 쉬운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혈당이 너무 높게 치솟거나 저혈당으로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최대한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의 혈당 패턴에 가깝게 맞췄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혈당을 좀 더 변동폭 있게 만들어서 스마트워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2일차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 도구가 각각 어떻게 혈당을 측정하는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식 혈당 측정기는 집에서 실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손가락을 찔러서 혈액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죠. 기존 혈당 측정기는 집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여겨지며 몇 초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혈당 측정기는 2만원이지만 테스트 스트립은 한 번 측정에 1,000원이 들어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식 혈당 측정기의 가장 큰 단점은 한 시점의 수치만 알 수 있어 혈당 변화나 속도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온라인이나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대부분의 혈당 측정기는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혈당 센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손가락을 찌르는 대신 팔에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각 센서에는 피부 아래로 들어가는 아주 작은 필라멘트가 있어서 피부 아래에 있는 간질액에서 혈당 수치를 측정합니다. 간질액은 기본적으로 피부 밑에 있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혈당을 측정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지만 혈액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당 센서를 사용하는 진정한 장점은 실시간으로 연속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혈당 변화와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 센서는 확실히 저렴하지 않습니다. 바이오 센서 한 달 공급 비용은 약 $100이고 연속 혈당 측정기 직접 구매 시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센서에서 얻는 방대한 데이터와 지식 덕분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여전히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혈당 센서는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를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스마트워치의 혈당 측정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계 뒷면면에 센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부를 뚫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칩입니다. 시계를 착용하고 혈당 측정 기능을 활성화하면 시계가 작동하는데 약 15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면 혈당 수치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시계가 실시간 혈당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정확히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인터페이스가 마음에 듭니다. 혈당 센서 앱과도 비슷합니다. 시계를 착용하고 있으면 혈당 수치가 5분마다 업데이트되고 하루 동안의 혈당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시계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이 시계의 멋진 점은 가격이 약 $130 정도인데 한 번만 결제하면 되고 구독료나 리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 번만 구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시계가 망가지지 않는 한 영원히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대부분의 혈당 측정기나 혈당 센서와 달리 FDA의 정확성이나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규제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내리며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가된 스마트워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의료 결정을 이런 기기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FDA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당뇨병에 관해서는 저는 제 스스로 연구하고 혈당을 어떻게 측정할지 직접 결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방금 3일차 테스트를 마쳤는데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건강 범위인 데시리터당 70에서 140mg 사이에 있을 때마다 시계가 꽤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대부분의 측정값이 혈당 측정기와 혈당 센서 둘 다와 비교해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합리적이라고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를 의미하며 이 범위는 어떤 연소 혈당 측정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탄수화물 식사 후 혈당이 이 범위를 벗어나 급격히 치솟으면 시계가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점심을 많이 먹고 1시간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기는 188을, 혈당 센서는 19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지난 30분 동안 제 혈당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이 급격한 상승을 포착하지 못하고 124만 표시합니다. 그리고 시계의 측정값은 130mg/dl를 넘지 않아요. 실제로 점심 식사 후 제 혈당은 거의 200이었는데도 말이죠. 여기 또 다른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어제 산책 중 몸이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혈당을 확인했는데 혈당 측정기는 47mg/dl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건 꽤 심한 저혈당 상태였고 만약 제가 바로 포도당 정제를 먹지 않았다면 상황이 매우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포도당 센서가 저혈당 2단계 경고를 보냈고 센서엔 53이 표시됐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기 전 30분 동안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계는 이 혈당 급락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고 실제로 112로 표시되며 100mg/dl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저혈당 상황은 저에게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며칠 동안 제 혈당이 빠르게 변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날 때마다 시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5일째에 발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혈당 그래프를 자세히 보고 싶어서 먼저 혈당 센서의 그래프부터 확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크롤하면 그래프가 매일 다르게 보입니다. 실제 혈당처럼 제 혈당이 매일 같은 패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았다면 테스트할 필요도 없었겠죠. 스마트워치와 비교하려 앱을 열고 같은 시간대를 확인했는데 바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1일 그래프가 거의 매일 같았고 밤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약 130까지 크게 치솟았다가 오후 12시와 6시에 두 번 작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시계가 제 일정을 미리 안 것 같지 않나요? 게다가 혈당이 오르는 시점이 대부분의 아침, 점심, 저녁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도 의심스럽습니다. 참 편리하죠? 하지만 그 회사가 속이려 한다고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실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6일차 오전 9시이고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방금 짧게 달리고 왔으니 지난 60분 동안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그러나 스마트워치는 129를 가리키며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평소 아침 혈당 급등이 다시 보입니다. 달릴 때는 혈당이 절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거의 확실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혈당 센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60분 동안 혈당이 내려갔고 지금은 83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확실히 하기 위해 혈당 측정기로 실제 혈당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진실의 순간이네요. 네, 혈당 측정기는 88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는 예상대로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마치 시계가 자체 알고리즘으로만 작동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측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께 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고 이 시계를 리뷰하는 데에는 저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제휴 링크로 이 시계를 살 것 같지 않고 이 회사도 더 이상 저에게 제품을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저와 협업하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금 더 사랑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저의 페이트리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저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보너스 컨텐츠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계엔 제가 테스트하지 않은 기능도 많습니다. 다른 기능 때문에 구매하신다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혈당 측정에 관해서라면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은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혈당 측정기도 잘못된 수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혈당을 올바르게 측정하는 방법과 사람들이 혈당 측정기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차오.